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서울 광주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리그 11승 10무 8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감독이 바뀐 후 아직까지는 패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공격력이 제대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데 개선되어야 하는 수비 지역은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는 없지만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하지 못했고 직전 경기 수원 삼성을 상대로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확실히 안익수 감독이 팀을 운영할 때보다는 일류첸코가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는 김진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의 강도가 때문에 후반전에는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리그 경기는 전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체력적인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서울입니다. 또한 서울의 어수선했던 수비력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광주의 공격적인 압박을 역으로 받아버린다면 서울의 지역방어 형태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를 상대로는 중원에서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야 하고 정규 시간 내내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울은 광주를 상대로 통산 성적이 매우 좋고 광주의 폼이 좋았던 이번 시즌 역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서울은 광주를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9경기 연속 광주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한편 올 시즌 서울은 홈에서 6승 7무 2패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고 득점도 홈에서 29득점으로 굉장히 높은 득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서울은 김신진이 U대표팀에서 복귀를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강성진 외 특별한 부상자는 없어 다행인 서울입니다. 광주는 리그 12승 9무 8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8년 만에 울산전 승리뿐 아니라 1부 리그 최다승의 신기록 달성,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는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2주간의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의 다음 상대는 서울인데 충분한 휴식기를 가진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고조일 것입니다. 다만 광주가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인데 서력 의지와 함께 동기부여가 충분한 만큼 더 적극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의 최근 상승세는 공격진의 눈부신 활약에 있는데 지난 라운드 선발로 나선 이건희와 백하는 각각 전반 17분, 후반 9분 골로 승리를 이끌었으며 연계 플레이와 전방 압박으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올림픽 대표팀에 나선 엄지성과 허율은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팀 공격을 책임졌으며 첫 태극마크를 거머쥔 이순민은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연전에 출전하며 A매치 데뷔와 함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알바니아 국가대표에 발탁된 아사니는 지난 11일 폴란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중거리 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등 광주는 현재 무서울 것이 없는 팀입니다. 특히 여기에 안영규, 아론 센터백 듀오의 안정적인 수비와 주전 골키퍼 김경민의 선방쇼까지 탄탄한 수비벽을 유지하며 2경기 연속 무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실점 경기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광주는 이번 경기 서울을 상대로 거센 압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압박을 어느 시점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두 팀은 매우 치열한 싸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력이 관건이며 두 팀 중 어느 한 팀이 압박의 강도가 느슨해진다면 곧 바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7승 2무 1패로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모두 승리를 챙기며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9경기 연속 광주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뿐더러 4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지만 광주는 올 시즌 팀의 기록들은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팀의 최고 성적을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은 아직까지 수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특히 압박이 풀리는 순간 광주가 에너지 레벨로 노려올 양상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쉽게 기록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득점 양상으로 오버 경기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경기 수원 삼성 대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삼성은 리그 5승 7무 17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빈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다시금 2연패로 분위기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카즈키의 합류로 중앙 전개는 더 좋아진 것이 확실하기는 한데 문제는 안병준과 뮬리치의 결정력과 몸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선수들은 모두 90분 풀타임을 뛸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재입니다. 또한 대구FC의 탄탄한 300을 경기 당 한 골에 미치지 못하는 팀 전체의 득점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도 않은 수원 삼성입니다. 더욱 나빠진 상황은 주전 센터백 한호강이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한 악재까지 겹친 상황이고 웨릭포포의 리그 적응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아코스티와 안병준, 뮬리치 등의 공격 부담도 있으며 분위기 또한 나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선제 실점 시 16경기 3무 13패에서 17경기 3무 14패가 되었는데 수원 삼성은 선제 실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패배나 다름없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지금 연승 중인 대구FC를 만난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긍정적인 점은 슈퍼매치 후반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구FC전의 승리에서 9월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수원 삼성은 카즈키의 유무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므로 카즈키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카즈키는 슈퍼매치 때 후반전에 들어와서 보름반 볼백업을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갔고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주면서 상대방 실수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볼이 없을 때도 좋은 움직임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고 이날 카즈키는 원래 뛰는 위치보다 위에서 플레이하면서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해주었고 그만큼 카즈키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카즈키 선수는 수비력이 약하고 압박이 들어오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이 수원 삼성을 만나면 카즈키한테 많은 압박을 가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 300의 형태를 세우고 다시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할 가능성이 높은 수원 삼성입니다. 대구는 리그 10승 11무 8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4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분위기가 좋아진 모습입니다. 대구FC는 최근에 초반에서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면서 선제골을 노리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원 삼성에게 매우 유리한 모습입니다. 지난 사간도스와의 평가전에서도 초반부터 밀어붙여 조기에 선제골을 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구는 현재 갈비뼈 골절을 당한 세징야의 패스가 그리울 것이며 기본적으로 탄탄한 300의 수비력을 믿는 팀이라 다득점 양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기는 해야 하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의 핵심은 대구가 이번 시즌 선제골을 넣으면 승률 100%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구FC는 선제골을 넣으면 지키는 능력이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다시 대구FC로 돌아온 36세 노장 에드가 선수는 아직까지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6세이지만 리그에서 25경기 출전했고 6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가의 공중볼 싸움은 아직까지도 무서운 모습이기에 아직까지 에드가의 득점력이랑 폼은 녹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대구FC는 현재 대구의 왕 세징야 선수가 갈비뼈 골절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악재가 있습니다. 세징야는 현재 리그에서 8골로 개인 순위 6위, 5어시로 개인 순위 8위, 공격 포인트는 13으로 개인 순위 6위, 경기 MVP 6회, 개인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므로 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대구FC는 세징야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수원 삼성전에 이겨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3패로 대구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수원은 주전 센터백의 부재는 아쉽지만 감독이 신뢰하는 수비진인 김주원과 박대원 등이 있으며 코즈카와 고승범은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센터백 조진우의 부재로 김강산이 나서게 될 것이지만 수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세징야의 상태도 팀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도 얼마 남지 않은 경기 모두 승점을 획득해야 하지만 강등을 면하기에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충남 아산 안양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리그 8승 6무 13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산은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3경기 연속 무패가 끊겨버리면서 현재 리그 3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산은 공격력의 부재가 상당히 아쉬운 팀인데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면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기대가 되는 점은 2주간의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은 안양을 상대로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고 상대 전적에서도 매우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점유율, 슈팅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는 대등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공격진의 결정력까지 갖춰진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양전을 앞두고 박동혁 감독은 안양에 비해 전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2주 동안 부족한 점들을 보완했고 무엇보다 홈팬들의 성원을 얻고 안양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아산은 극심한 공격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데 수비진은 물론 아직 팀의 확실한 컬러가 보이지 않고 있고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외국인 공격수도 데려왔으나 외국인 듀오가 도합 1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어 답답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인 안양은 코어 조직만큼은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는 팀인데 이런 코어가 단단한 팀을 상대로 아산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양은 리그 12승 6무 9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도 아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흐름이 아산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안양의 조직이 단단한 편인데 센터백 뎁스를 중시하는 감독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안양도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골을 넣는 것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전방의 무게감이 아쉽다는 약점은 있지만 이선의 활약상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올 시즌 안양은 원정에서 6승 2무 5패 22득점 17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시즌 많은 득점을 기록한 만큼 공격에서는 아산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부산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안양이 수비가 좋은 상대팀을 상대로는 쉽게 경기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산도 시즌 초반과 중반 수비가 좋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 보여주는 수비력은 안양이 특유의 전술로 쉽게 파고들어 수비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산을 상대로는 올 시즌 두 번 모두 승리를 챙겼고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기에 이번 경기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승리를 챙기려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 3무 1패로 안양이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두었고 원정에서는 3대2 승리를 챙기며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두 팀은 좋지 못한 분위기가 비슷하고 공격력의 부재가 있기에 공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수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의 양상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경기 주도권 자체는 아산이 잡을 수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결정력에서 안양에게 밀리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번 경기는 근소하게 안양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부천 김포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은 리그 14승 6무 8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은 현재 리그에서 5경기 연속 4승 1무로 패배가 없이 상당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인상적인 부천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한지호의 부상과 안재준의 U대표팀 차출로 인하여 전방 자원에 대한 대안이 루페타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포의 수비 라인 안정감이 쉬운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애초에 부천의 공세 속도는 느린 타입이기에 상대를 확실하게 짓밟아버리는 유형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천은 김포의 수비진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전술을 잘 세워야 할 것인데 3-4-3 형태로 경기를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급하게 라인은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안정감 있는 경기를 선보이려 할 것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3무 3패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 홈에서의 5경기 모두 승점을 획득하며 패배가 없다는 점이 이번 경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만 올 시즌 김포의 원정 경기력이 상당한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김포는 리그 13승 9무 6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김포는 주춤했던 리그 2연패를 다시금 2연승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패배를 예상했지만 엄청난 화력의 공격으로 4골을 몰아넣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화력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후 직전 경기 이랜드를 상대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는 올 시즌 수비가 탄탄하다 평가를 받고 있고 20실점으로 낮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흔들리는 수비진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공격에서는 주닝요가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양 측면에서도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행인 부분이지만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감은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올 시즌 김포는 원정에서 8승 3무 2패 17득점 8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물론 홈에서의 경기력보다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실점률을 확인해보면 원정에서 14경기 중 실점은 8실점으로 아직 한 자리 수 실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김포는 중원과 수비 쪽 라인을 탄탄하게 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부천이 라인을 높이기를 기다렸다가 측면의 역습으로 통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는 이번 경기 이상혁, 조성권이 유대표팀에서 복귀를 하겠지만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별한 팀의 부상자가 없기에 정상 전력으로 부천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역대 6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2무 2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부천이 1승 1무로 앞서고 있고 두 팀이 경기를 치렀을 경우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았으며 6경기 중 단 한 번의 경기만 다득점으로 오버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천이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나 김포의 역습도 무시할 수 없기에 이번 경기는 저득점의 경기 속 부천이 근소한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